자,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자, 168페이지에 개업공개사의 행정처분 부분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제 공중개사 법령 파트 끝나고 두 번째 파트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분 아마 나갈 거예요, 아마. 오늘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갈 수 있어요. 상태 봐서 보겠습니다. 자, 보죠. 일단 개업공개사 행정처분. 자, 저번 주에 행정처분에 대한 기초 부분 일단 봤죠? 행정처분하면 머릿속에 뭘 기억하나? 취소, 정지. 자, 행정처분하면 머릿속에 취소, 정지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게 왜 자꾸 강조하느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개업공개사가 행정처분 받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행정처분하면 뭔가가 여러분들이 떠올라야지만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행정처분하면 머릿속에 뭘 기억하나? 취소, 정지. 자, 그래서 저번 주에는 뭘 봤냐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봤죠?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뭐 있었어요? 자격, 정지.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여기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정 사업자 지정 취소도 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뭘 보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자, 개업공개사 행정처분하면 등록 취소하고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있었죠. 자, 절대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절대 등록 취소와 다시 뭘로 나눠진다? 상대 등록 취소로 나눠진다. 그래서 절대 등록 취소는 반드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 그랬어요. 절대 등록 취소는 반드시 기억하고 상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는요. 이거 암기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보다 본문에서 자꾸 눈에 익혀두시고 넘어가시고요.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정도는 잡혀나갑니다. 다 100% 몰라도 찍을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만 기억한다면 절대 등록 취소. 가장 중요한 절대 등록 취소만 기억하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서 정리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자, 보죠. 절대 등록 취소 보죠. 절대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절대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 누가 한다? 네, 등록관청이. 자, 이거는 등록관청이 하는 거고 등록관청이 절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네, 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뭐 기출문제 뭐 들으신 분도 있고 교재만 사신 분도 있고 그러실 텐데 기출문제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뭐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정지, 자격정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별로 안 나와요. 다음 중 절대 등록 취소사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행정처분 문제가 한 3문제씩만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길러줘야지만 돼요. 자, 보죠. 절대 등록 취소를 보면 일단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사망, 그 다음에 해산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자, 그 다음에 양도돼요. 양도, 그 다음에 대여에 해당된다면, 그리고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뭐 받고 바잉이었죠? 업무정지 받고 다시 뭐 한 거예요? 업무정지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절대 등록 취소. 자, 저는 두 글자짜리로 묶어놨습니다. 거짓 사망, 이중 결격, 그 다음에 양도정지 2회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고요. 자, 일단 보죠. 거짓 부정 등록. 거짓 부정법으로 등록했죠. 부정한 법으로 등록했다. 뇌물적으로 등록했다는 거 여러 가지 제가 예를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걸렸다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겠죠. 자, 부정한 법으로 했으니까 이거 형벌 어떻게인지 아세요? 예, 이거는 형벌 3-3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따로따로 3-3 따로 이거 따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사망해산.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사망해산합니다. 사망해산, 개업공개 사망해요. 법인이 해산합니다. 등록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소멸. 죽는 순간에 등록의 법적 효력이 소멸돼 버린다.
자, 소멸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개업공개사가 아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 굳이 법적으로 소멸되는데 등록을 취소시킨다. 그래서 사망에서는 절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등록 취소를 하느냐? 이유가 있다 그랬죠? 뭐라 했어요? 행정 절차상의 문제다. 그래서 죽었으니까 등록 이력은 없어졌지만 등록관청에 뭐는 남아있다? 서류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 서류를 빼는 절차가 바로 등록 취소 절차를 통해서 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망의 산으로 등록 취소됩니다. 취소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이거 청문. 자, 취소할 때 뭐 해요? 취소하고자 할 때. 저번 주에 배웠죠? 취소하고자 할 때 뭐 한다? 청문을 실시하라 그랬죠? 자, 이거 청문 대상이다 아니다? 예, 아니다. 이거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자, 죽은 사람한테 너 취소할 거니까 와라. 못 오겠죠? 너 왜 죽었니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상이 아니다? 청문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등록 취소면 이거는 결격사유 몇 년이에요? 예, 3년. 자, 이 법 위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면 결격사유 몇 년? 3년. 있죠? 자, 근데 사망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 결격사유 3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요거는 3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등록 취소되더라도 3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거 뭐였죠? 사기결. 기억나시나요? 사망해산, 기준미달, 결격사유. 요거는 3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중등록, 이중소송. 절대 금지된다 그랬죠. 이중등록과 이중소송 절대 금지되고, 자, 걸렸다면 어떻게 된다? 개업공개에서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자, 그럼 이거는 형벌 어떻게 되죠? 네, 1-1. 자, 왜 1-1이에요? 제가 뭐 하면 1-1이라고 그랬죠? 이중 나오면 뭐다? 1-1. 여러분들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이면서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뭐에 해당되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죠. 그러면 이때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되면 이때 자, 등록 취소는 결격 3년 적용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 자, 사기결 있었죠? 사망해산, 기준미달, 결격 사유 세 가지는 등록 취소되더라도 3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3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양도대역. 자, 양도대역. 뭐 양도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 예, 등록 취소하고 있죠? 등록 취소하고 있죠? 그럼 뭐 양도대요? 예, 등록증. 이미 자격증 양도대여는 했었죠? 어디에서? 자격 취소해서. 자, 자격증 양도되면 어떻게 되고? 자격 취소되고.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취소되는 거죠. 형벌? 예, 1-1. 양도되어 나오면 형벌 뭐 떠올리라? 1-1 떠올리라 했죠. 그래서, 자, 양도되어 나오면 일단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형벌 1년 이하 징역 처벌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건 두 가지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자격정지 기간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어요. 소위 말하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한 거죠. 그럼 영업 당연히 취소되겠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 상식으로 기억하면 돼요. 아,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했구나. 그럼 당연히 영업 취소된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하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누구한테 처분하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개사가 자격정지 처분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지기간 동안 뭐 해당돼요? 자격정지 기간 동안 뭐 해당된다? 일단 자격정지 받았습니다. 그럼 자격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네, 결격사유. 아직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니까 기분은 좋죠. 공부 안 하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걱정 마세요. 5월달부터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은 공부하지 말라 그랬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아마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겁니다. 아마 이제 그때부터 공부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1차 과목 기본 좀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지금 기억 안 나도 돼요. 자, 일단은 자격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니까 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누가 일 시킨 거예요? 지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누가 일 시킨 거예요?
개업공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일을 시킨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등록, 취소, 절대등록 취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또 그 일한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되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했죠?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거죠. 자, 일 시킨 개업공개사는 등록 취소되고 일한 소속공개사는 자격 취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회 이상. 자,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뭐 받고 뭐 행위죠?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행위. 자, 업무정지, 그 다음에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행위를 한 거죠. 자, 업무정지 2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했다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을 안 하고 뭐 했다? 등록을 취소했다. 이걸 일명 뭐라 그랬어요? 예, 삼진아웃죄. 어디서 나온 거라 했어요? 야구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자, 음주운전에서 나왔죠? 음주운전. 자, 면허 정지 수준에 2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면허 정지 수준 2번 걸렸습니다. 또 3번째 면허 정지 수준 걸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정지 수준이라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시키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그대로 여기에 일단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절대 등록 취소 부분을 봤습니다. 사유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 뒤에 내용까지 모두 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한꺼번에 기억해 놓으셔야지만 문제를 갖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 등록 써보죠. 상대 등록 취소. 자, 상대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누가 한다? 등록관청에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이거는 일단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된다? 업무 정지에도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상대 등록 취소. 내용 상당히 많아요. 자, 등록 기준에 미달했을 때, 그 다음에 2개의 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이동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겸업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겸업 위반, 요거는 누구 거죠? 네, 법인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을 초과해서 뭐 했을 때? 업무했을 때. 6월 초에서 휴업했을 때. 업무가 아닌 휴업이죠. 무단으로 6월 초가 휴업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짓 기재했거나 아니면 또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 다음에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에 또 3회 이상. 자, 3회 이상을 보면, 자,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뭐 받고 뭐 행위죠?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가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 최근 몇 년 이내? 2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처분받은 경우. 자, 상대 등록 취소 양이 상당히 많아요. 자, 절대 등록 취소는 일단 반드시 좀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상대 등록 취소 대비할 때 어떻게 돼요? 대비할 때 절대 등록 취소만 기억하면 요까지는 정리가 되겠죠? 이 2개를 다 외워놓지 말고 한쪽만 외워놓으라는 얘기예요. 자, 보죠. 상대 등록 취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수업 들으면서 보면 조금씩 잡혀요. 자,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 미달한다는 얘기는 그 기준의 수치상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라고 했었죠.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예요. 그러면 이때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됩니다. 이때 3년 적용 한다 안 한다?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다. 3년 적용 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3년 적용하지 않는 게 뭐 있었죠? 사기결 이렇게 세 가지는 등록 취소되더라도 3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계사무소 임시중개소물 이계상사무소 설치했다. 이동용이한 임시 중개소물 설치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중사무소죠. 이중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상대 등록 쓰고 요거 형벌 어떻게 되죠? 예. 이게 여러분들 뭘 기억한다? 이중이다. 이중사무소죠? 그러니까 이중 나왔다. 그래서 이건 형벌 1-. 자, 겸업 위반 법인인계업공여사. 법인인계업공여사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랬죠. 자,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14조에 규정된 업무가 뭐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자, 이제 중개업이라는 것은 본업이고 겸업으로서 할 수 있는 6가지가 있었죠.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이 있었죠. 두 번째는 부동산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소위 말하는 뭐였죠? 컨설팅이라는 거 있었죠. 세 번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이 있었고 네 번째는요.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뭐예요? 분양대행. 예, 분양을 대행하는 거 있었죠. 분양대행.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사, 도벽, 알선은. 이사, 도벽, 알선하는 거죠. 자, 용역 알선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상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거 외에는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거를 위반한다면 법인 상대 등록 주세요. 자, 6월 초과. 자, 휴업은 몇 개월 초과에 협업하고자 할 때 신고? 예, 6개월을 요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자, 몇 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때 신고한다? 예, 3개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죠. 자, 그리고 또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한다면 상대 등록 주세요.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처랍니다. 전속중개계약처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죠. 며칠 이내? 7일 이내. 어디다 공개하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다가 공개를 합니다. 자,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어떤 경우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그랬죠. 자, 이런 것들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상대 등록 취소. 그러니까 7일 내에 공개 안 했거나 비공개 요청했는데도 공개했거나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라 그랬어요. 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 작성. 자,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했을 때. 그러다면 상대 등록 취소입니다. 이거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소속중개사도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 정지였죠. 이 개업중개사는 상대 등록 취소고요. 자, 보존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 자, 보존 설정. 언제까지 보존 설정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존 설정을 하는 거죠. 자, 업무 보존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다라면 상대 등록 취소예요. 그러면 이제 금쟁이. 자, 금쟁이는 어떻게 된다? 1-1과 3-3. 금쟁이는 외우노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요. 외우지 못하면 구겨넣어서도 외워놓으세요. 일단은 이거는 금쟁이는 여러모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좀 기억해놓으셔야 돼요. 금쟁이 1- 뭐였죠? 매무수거. 매 뭐였죠? 예,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며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은 것 명령 예, 초과수수 보수 초과수수죠. 거짓언어 이렇게 됐죠. 자, 3-3 증직상투 증서 중개매며 직접 거래 쌍방 대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투기조장 행위가 있었습니다. 자, 투기조장 미등기 전매 중개 전매 제한적 중개 있었죠. 자, 이것들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요때 3-3 이렇게 되죠. 이유는 형벌 1-3-3 뿐만 아니라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3회 이상. 자, 3회 이상 이거 뭐죠? 연속한 거죠. 3회 이상 뭐 받고 보행해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뭐예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하는 경우 이렇게 돼요. 자, 보죠. 여기에서 보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행위를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업무정지 과태료 받았습니다.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받았죠. 그리고 업무정지 행위를 했으니까 이거 해당되죠. 그럼 이거는 상대 등록 취소사유에 일단 해당이 되죠. 자, 분명히 이 조건이 되죠. 근데 이거는 또 뭐도 해당돼요? 예, 자, 분명히 상대 등록 취소 조건이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업무정지 2번에 업무정지 행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등록 취소가 되죠. 그럼 이거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죠. 상대 등록 취소 조건도 되고 그다음 뭐도요? 예, 절대 등록 취소 조건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와 절대가 모두 해당된다면 그럼 뭐 처분하겠어요? 그렇죠. 절대를 처분하겠죠. 그래서 절대 등록 취소는 넘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만 상대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요게 해당되지 않는 것만 상대 등록 취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근 몇 년 이내? 2년 이내, 2회 이상. 자, 요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여러분들 교재에 169페이지에 잠깐 나옵니다. 이미 1월달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죠. 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보니까 자, 사업자 단체라는 게 있어요. 사업자 단체. 이건 사업자가 2명 이상 모이면 사업자 단체가 된다. 그래서 자, 개업공개사가 모입니다. 2명 이상 모여가지고 뭐를 조직을 만든다 그랬죠. 무슨 회 하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회원업소. 여러분들 혹시 실무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회원업소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원업소들이 자기네 조직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부터 어떻게 한다? 이제 자, 그 밑에 보니까 금쟁이 하는 부분 있죠. 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뭐라 그랬어요? 예, 담합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문구로 담합. 그러니까 자, 우리 조직에서는 중개 보수, 자, 토지 중개 주면 무조건 0.5% 받는다. 만약에 깎아서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럼 결국 이거 담합하는 거죠. 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조직을 만들어 놓고 쟤는 우리끼리만 놀고 새로운 회원은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이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거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자, 그 뒷페이지에 보니까 과징금 처분이라든가 시정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느낀 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여러분들 저기 이동통신사들 있죠? SKT하고 LG하고 다 한 번씩 영업 정지당하고 과징금 몇십억 대인가 몇백억 대 낸 거 있죠? 자, 그게 바로 이게 담합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런 개업공개사가 하게 된다는 얘기죠. 사실 지역별로 이런 회의가 조직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자, 최근 몇 년 이내 이거 위반해가지고 최근 몇 년 이내 2회 이상 몇 회 이상 2년 이내 2회 이상 이렇게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런다면 어떻게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취소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등록증을 반납해줘야 돼요. 등록증 반납 며칠 이내 등록증 반납하라? 네,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라. 자, 이제 등록 취소되면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조치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어요. 며칠 이내 반납? 7일 이내 반납. 어디다가 반납? 등록관청에 반납하겠죠. 자, 그런데 자, 이때 사망 해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절대 등록 취소에서 보면 사망은 반납하지 않아요. 죽었죠? 반납하지 않는데 해산은 반납합니다. 누가 반납하냐면 대표자이었던 자가. 해산은 반납한다. 사람은 살아있죠? 자, 사망은 죽었으니까 그런데 해산은 어떻게 돼요? 법인이 해산하면 사람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며칠 이내 반납 안 하면 7일 이내.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저번 주에 자격 취소됐을 때 자격증 반납하는 거 기억하세요? 며칠 이내 반납하라 그랬죠? 네, 7일 이내. 어디다 반납하라 그랬어요? 자격증 반납. 자격증은 등록관청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예, 시도의사죠, 시도의사. 교부한 시도의사. 그 취소 처분한 시도의사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 등록증 반납과 자격증 반납에서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자, 뭐냐면 사유서 제출 규정이에요. 자, 저번 주에 자격증 반납에서 사유서 제출 규정 있었죠. 자격증 반납에서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는 뭐 제출하라? 사유서를 제출하라 그랬죠? 요거 등록증 반납에는 없어요. 등록증 반납은 없다. 자, 그럼 왜 자, 사유서 제출 규정이 자격증 반납은 있고 등록증 반납 없느냐? 이유.
일단 등록증은 사무소에 어떻게 돼요? 사무소에 걸어둬야지만 되는 거죠. 게시 의무가 있는 거죠. 걸어둬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걸어둬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납 규정이 굳이 분실했다라고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있다는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사유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조금 했으면 머릿속에서 갸웃 걸릴 거예요. 뭐가 갸웃 걸리면 아니 그러면 자격증도 어떻게 돼요? 자격증도. 자, 분명히 등록증은 걸어둬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분실 등의 사유로는 사유서 제출 규정이 없다 그랬죠. 근데 자격증도 분명히 어떻게 돼요? 걸어둬야지만 되죠. 근데 그거는 왜 분실은 규정이 있느냐? 간단해요. 자격 취소는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만 자격 취소하는 거 아니죠.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상합니다. 즉, 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취득할 수 있죠. 대리시험 칠 수도 있고요. 시험지 유출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했습니다. 귀하게 취득했죠. 어디다 모셔두고 있어요, 자격증? 예, 장롱 속에 모셔두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 잊어버릴 수도 있죠. 예, 그러면 그때 나중에 부정 취득이 밝혀져가지고 자격 취소되겠죠. 그러면 자, 이게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 아니죠. 그러나 자격 취소되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꼭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만이 자격 취소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상하는 거죠. 그래서 분실 사유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라. 그러니까 자, 자격증 반납에는 분실 등의 사유로는 사유서 제출 규정이 있는데 등록증 반납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제 업무정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소위 말하는 영업정지죠. 이거 누가 한다?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고, 자, 등록관청에서 영업정지. 자, 업무정지를 몇 월 범위내에서 6월 범위내에서 업무정지를 하야한다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자, 지금 왜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다와 하야한다를 자꾸 여기다 적느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업무정지, 사유에 없고 하야한다. 자, 여기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겸업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예, X. 그러니까 사유만 달달달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다고 하야 한다까지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돼 들어가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 업무정지는요, 분사무소일 경우는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뭐 처분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업무정지 부분에서 보면, 자,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용인 채용했는데요. 고용인, 결격 사유 고용인을 2월 내에 어떻게 한다? 해소하지 않았을 때. 이게 원래 해소라 그랬죠? 해소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인장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거래 정보망 부분에서 거짓 공개하거나, 그 다음에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3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관련해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지도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 자, 그 다음에 또 2회 이상. 자, 이것도 연속 처분 위반한 겁니다. 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뭐 받고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렇게 했죠.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회 이상 처분받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업무 지역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많아요. 많죠? 예,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보죠. 일단은 고용인 결격 사유
몇 개월 내에 해소하라 그랬어요? 2개월 내에 해소하라.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예요. 자, 결격사유 직원을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자르라 그랬죠? 안 자르면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을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사원 또는 임원을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자, 사원 또는 임원은 누구예요? 경영진이죠. 경영진이 결격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 등록 취소. 등록이 자, 사원 또는 임원이 한 명이라도 결격사야 되면 그 전체가 법인 자체가 못 된다. 결격사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쪽에 절대등록사인 결격사유 정지 때문에 절대등록수입니다. 자, 두 가지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장 위반. 자, 인장. 언제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인장, 개업공개사 언제 할 수 있다? 고용신고 시는 소속공개사고요. 개업공개사는 등록신청 시. 자, 둘 다 공통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자, 개업공개사는 등록신청 시 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인장 등록된 인장 사용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변경되면 며칠 이내?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라 뭐 이런 거 있었죠? 다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정보망 이용하면서 물건 정보를 거짓 공개하거나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자, 거짓 공개,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처랍니다. 전속중개계약처라면 법정 서식 쓰라 그랬죠? 뭐요? 전속중개계약서 쓰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하라 그랬죠?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서 언제 작성하는 거예요? 예,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같이 작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성합니다. 서명 및 날인하죠. 그 다음에 또 교부 양쪽에 거래장사지 교부하죠. 그리고 몇 년간 보관? 네, 3년간. 요거 다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언제 써요? 거래계약 체결되면 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하라 했죠.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하고 그 다음에 또 서명 및 날인하죠. 그리고 또 교부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년간 보관? 다시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하나씩 뜯어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3개를 묶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3개 묶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서식 관련 위반하면 뭐다? 업무정지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업무정지의 4분의 1은 기억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서식 관련 위반하면 뭐가 된다? 업무정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감독사항 명령 위반.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사항 명령이 위반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예, 업무정지예요. 자, 다시 한번 지도감독사항 명령 뭐 갖고 와보라는데 안 갖고 왔거나 사무실 단속하려고 들어왔는데 샷다문 내리고 못 들어가게 했거나 뭐 이런 거 그런다면 어떻게 한다? 업무정지.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500만 원 과태료.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네,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등록 취소. 자, 이 상대등록 취소 요게 모두 뭐에 해당되는 거? 업무정지예요. 다음 중 업무정지 골라라. 이거 다 업무정지 다 골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자, 이 전체가 모두 업무정지 사유다.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상대등록 취소는 곧 뭐다? 업무정지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업무정지냐? 상대등록 취소는 뭐라 그랬죠?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등록 취소를 안 할 수도 있죠. 그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등록 취소는 뭐에 해당된다? 업무정지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2회 이상. 자,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뭐 받고 보행이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뭐예요? 과태료 행위를 했을 때. 자, 보죠. 지금 이게 비슷한 게 절대부터 계속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절대 등록 취소 보겠습니다. 자, 절대 등록 취소는 뭐예요?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일단 절대는 몇 회? 절대는 2회입니다. 2회. 절대는 2회. 자, 2회 이상. 뭐 받고 보행이에요?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자, 상대 등록수는 몇 회죠? 예, 3회. 상대 등록수는 3회입니다. 뭐 받고 뭐 행위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라는 경우. 자, 다만 이때 이런 식으로 절대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3번 받았지만 업무정지 2번의 업무정지 행위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절대라 그랬죠. 고르고 빼놓고는 상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요. 최근 1년에 몇 회? 2회. 뭐 받고 뭐 행위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뭐예요? 과태료 행위를 했을 때. 여기는 밑에는 업무정지가 아니죠. 과태료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 종종 나와요. 최근 연도에는 작년, 재작년 27회 문제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한 문장씩 해가지고 종종 나오는 건데요. 자, 이거를 일단 구분하는 거 한번 보죠. 글자 그대로 다 외워놓으면 참 좋겠지만 글자 그대로 다 외워놔도 나중에 헷갈려요. 자, 2회가 뭐와 뭐가 있어요? 자, 일단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2회가 뭐와 뭐가 있죠? 절대하고 업무정지. 자, 2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만 쭉 나온 거라면 절대예요. 자, 2회가 나왔는데 뭐만 쭉 나왔다면? 업무정지만 쭉 나왔다면 2회입니다. 자, 뭐 절대입니다.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2회가 나왔는데 횟수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하나라도 껴 들어가 있다면 업무정지예요. 그 다음에 3회가 나왔다면 3대. 자, 그래서 3회가 나왔다면 뭐다? 상대. 자, 그러니까 3회가 나오면 상대다. 그래서 3대라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3회 하면 상대. 그 비슷하죠? 예, 자, 그래서 3회가 나올 때 우선 상대 등록처에서 기억하세요. 다만 반드시 다 상대가 아니에요. 절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절대 사유가 연결될 수도 있죠. 그런 거 제외하고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절대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회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다 상대가 아니고 절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상대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아서 그러는데 한 두서너 번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충분히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자, 2회가 나왔는데 뭐만 쭉 나온 거라면 업무정지만 쭉 나왔다면 뭐고? 절대고 2회가 나왔는데 뭐가 들어갔다면 과태료가 들어갔다면 뭐다? 업무정지. 상대 등록 취소가 상대 등록 취소 뭐다? 3회죠. 네, 3회. 3회 나오면 우선 뭐를 기억하라? 상대 등록 취소 기억하라. 자, 요게 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는 요 구분을 이제 자주 한번 듣게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독점기재 및 공정거래라고 하는 법률로 한 번에도 처음 받았다면 일단은 업무정지. 그 다음에 업무지역 범위 위반. 이건 부칙 거예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부칙은 업무지역이 제한되죠. 어디로 제한돼요?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로. 제한되죠. 그 범위를 넘어서 했다면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 위반.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아니면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자, 이거는 포괄적 규정이에요. 포괄적 규정. 자, 이거는 일단은 개업공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뭐 하여야 한다. 아니면 뭐뭐 하면 아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해야 될 의무죠. 해야 될 의무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뭐뭐 아니 된다 뭐예요? 하면 안 되는 의무죠.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자, 절대, 상대, 이렇게 업무정지 나오고요. 조금 이따가 볼, 또 뭐가 있냐면, 형벌, 뭐, 1-3-3, 그 다음에 또, 뭐, 과태료인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하여야 한다, 아니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특별히 위반 시 처분이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런 처분이 없는 것들을 몽창 묶어가지고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괄적인 규정, 포괄적으로 다 묶어놓은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온 거 한번 보죠. 자, 고용인 신고. 고용인 채용하면 언제까지 신고? 채용하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이내 신고하라고 그랬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규정 없어요.
법적 규정 없어요. 신고해야 한다. 의무는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데 신고 안 했을 때 뭐 100만 원이다, 업무정지다 규정 없어요. 이거 어디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돼가지고 업무정지예요.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배웠나요? 자, 개업 공유재산 명의로 계약금 예치, 계약금 등에 대한 예치. 누구 명의로? 개업 공유재산 명의로 예치하면 의무가 4가지 있었죠. 일단 약정하라 그랬죠.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에 대해서 약정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통장 따로 만들어 그랬죠. 자기 소유 침과 분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동의업체 인출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또 마지막으로 예치 금액만큼 보증 설정해서 증서사본 교부조라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이거 위반하면 자, 기업규정 명의 예치하는데 이런 의무를 위반하실 때는 어떻게 된다 규정 없어요. 이거 묶어서 여기다가 업무정지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숨겨진 업무정지라고 합니다. 안 보이는 업무정지. 자, 그러면 많이 있는데 다 하기는 좀 그렇고 다 했다간 돌 맞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더 하고 넘어져. 자, 전속중개계약.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하면 뭡니까? 정보 공개하라 그랬죠?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요청하면.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수 규정 있어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규정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자, 어디 갔냐? 전속중개계약서 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3년간 보관하라 그랬어요. 요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규정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의무 있지 않아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그거 말고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업무처리 사항 통지하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2주일에 1회 이상 뭘로다가? 문서로다가 통지하라 그랬죠. 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규정 없어요. 위반시 규정 없습니다. 요거 여기에 대해서 업무정지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처럼 물건 좀 공개할 때 뭐는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신장부터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있죠? 공개하면 아니 된다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규정 없어요. 예, 이거 여기에 해당돼서 뭐 된다? 예, 업무정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만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하려고 그랬더만 이제 더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 여러분들 교재 업무정지 기준 한번 보세요. 업무정지 기준 172페이지에 나와 있죠? 업무정지 기준 보니까 자, 별표 2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적으세요. 업무정지 기준 172페이지에 나오는 거 뭐라고 적으시라? 국토교통부령. 자, 저번 주에 자격정지 기준이 있었죠? 자격정지 기준 뭘로 정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정지 기준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6개월짜리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요거 지금 고용인 결격사유 이원래 해소하잖아요. 요거 기준 6개월이고 그 다음에 또 거짓공개 요거 기준 6개월이에요. 물건정보만의 거짓공개 거짓자가 나오면 일단 무거워요. 자, 그 다음에 또 상대등록서 기준 6개월이고요. 연속했을 때 기준 6개월이에요.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으로 자, 담합행위해가지고 과징금 처분받으면 6개월인데 요까지는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자, 나머지는 일단 3개월이고요. 요게 1개월이에요. 위법 또는 명령 위반 기준 1개월. 자, 일단 6개월짜리 4개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죠? 고용인 결격사유 2개월 해소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거짓공개, 그리고 또 뭐가 된다? 상대등록서, 그리고 또 이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 행위를 했을 때 요게 6개월이다. 6개월짜리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그 기준대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그 기준대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위반행위, 동기결과 횟수 참작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자, 이제 1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죠. 위반행위, 동기결과
회식 참여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 가중할 때 얼마나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예,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아까가 아니라 저번 주네요. 저번 주에 뭐와 똑같아요? 자격 정지 부분과 같죠? 자격 정지에도 위반행위 동기 결과 해주 사무직에서 2분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랬고요. 가중할 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업무정지 기준과 자격정지 기준은 뭘로 정한다? 예,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업무정지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소멸시효. 자,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 사유에 그 사유가 발생한 후부터 몇 년이 경과한테 할 수 없다? 3년. 그러니까 업무정지 위반행위를 해놓고 안 들키고 몇 년 지나가면 3년이 지나가면 업무정지 처분을 안 하겠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런 소멸시효는요. 뭐만 있냐? 업무정지만 있습니다. 자격정지 없어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없어요. 뭐만 있다? 업무정지에만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자료 제공 요청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에서 등록관청은 독점규제법에 의해서 처분하고자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제공 요청할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 또 나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폐업 후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전에 개업중개사 지위를 승계한다. 폐업 전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폐업 후 다시 등록한 개업중개사는 폐업 전에 개업중개 지위를 승계한다. 첫 번째 그 줄에 나오는 거죠. 지위승계. 자, 이 규정을 만든 이유를 일단 보겠습니다. 요거 만든 지가 한 5, 6년, 이제 6년째 되가나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중개사는 폐업 전에 개업중개 지위가 승계된다는데 이걸 왜 만들어 놨냐? 폐업하면, 자, 폐업이라는 걸 보죠. 폐업하면 등록의 효력이 어떻게 되죠? 소멸. 폐업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 없어집니다. 그럼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는 완전 일반인이죠. 자, 내가 중개업을 하면서 등록 취소 위반 행위를 합니다. 위반 행위를 딱 한 거예요. 안 들킨 상태에서 폐업을 딱 해버려요. 그럼 안 들킨 상태에서 폐업하면 어떻게 돼요?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처분할 수 없죠. 폐업하는 순간에 이제 등록 효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내가 등록 취소 위반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잽싸게 폐업을 딱 해버립니다. 서류상으로만 폐업 딱 해버린 거예요. 그 사무실 그래 놔두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어떻게 돼요? 다시 똑같은 사무실에 똑같은 상황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등록하는 거예요. 이건 법의 하나의 구멍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제 다시 등록하면 새롭게 등록하는 게 되죠. 법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것을 처분을 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사례가 많으니까 이렇게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중개사는 폐업 전에 개업중개 지위를 어떻게 한다? 승계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구멍을 어떻게 한다?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승계되니까 자,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이제 폐업 전에 행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다. 즉 뭐예요?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렇게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전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폐업 전 행위가 등록 취소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폐업 전 행위가 등록 취소 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된다면 이렇게 됐어요? 3년이 초과된다면, 그 다음에 또 폐업 전 행위가 업무정지 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1년이 초과되면 일단은 처분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분명히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놨죠. 자, 그러면 이때 폐업전의 행위가 등록 취소 위반 행위입니다. 등록 취소 위반 행위인데 폐업기간이 몇 년 초가 된다면 3년 초가 된다면 이러면 폐업전 행위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결격 사유에서 찾아야 돼요. 자, 일단 결격 사유 한번 다시 봅니다. 이 법 위반해서 등록 취소되면 결격 사유 몇 년? 3년. 이제 3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건 저기 있었죠? 자, 저거 말고 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가 폐업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되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폐업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되면 이때 뭐 빼준다? 폐업 기간 공제한다. 들어오는 본 것 같아요. 자, 폐업 기간 빼준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 날짜 계산한 것까지 예를 들었었어요. 폐업 기간 6개월 해가지고. 자, 그러면 뭐죠? 폐업 기간이 지금 3년 초가 됐죠? 그럼 등록 취소시킵니다. 폐업 기간 3년 빼고 나면 남는 거 없죠.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3년 초가 되면 등록 취소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폐업전 행위가 뭐라면 업무 정지 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가 된다면 1년 초가 된다면 안 하겠다. 근데 이거 또 왜 1년 초가 안 하겠다? 이거는 최근 1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1년의 기간이 싹 지나가 버리면 최근 1년 이내를 계산할 수 없죠. 연속 처분받은 거에 대한 계산이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둔 거예요. 1년 초가 되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년, 1년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처분한 것에 대한 승계가 있어요. 이미 처분한 거, 업무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한 것은 이때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폐업 후에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공인중개사에 어떻게 한다? 승계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미 처분한 것을 승계입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이미 처분한 거예요.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한 것은 언제부터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업이란 것 때문에 그래요. 폐업하면 등록 효력이 어떻게 돼요? 소멸되죠. 그럼 내가 앞에 업무정지 2번 받은 거예요. 2번 처음 받은 게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폐업합니다. 폐업하는 순간에 앞에 업무정지 2번 처음 받은 게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예,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자, 이런 선상을 벌여주죠. 내가 업무정지 2번 받았습니다. 다시 업무정지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 잽싸게 폐업해버리는 거예요. 폐업하다가 조금 이따 다시 등록하면 앞에 2개 처분받은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1년간 처분일로부터입니다. 1년간 법적으로 승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재등록한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승계가 되죠.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 저 처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처분일입니다. 이걸 폐업일 이러면 틀려요. 자, 이렇게 되면 틀리다. 자, 그러면 이제 173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4번과 5번 간단하게 보죠. 자, 등록관청은 폐업신고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대표자에게 법인은 누구한테 승계한다? 대표자에게 승계하죠. 기침이 나올뚱말뚱하네. 자, 그래서 대표자에게 승계한다. 그러니까 이 사원 또는 임원에게 승계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자한테 승계가 되고요. 자, 그러면 뒤에 보면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제도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사 자격 취소 처분 행한다.
자격 취소 교부안과 사무소가 다르다면 일단 어떻게 되죠? 이건 저번 주에 배운 거랑 연결되네요. 사무소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하라고 그랬죠?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어디로? 교부안 시도지사로 통보한다.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취소 처분하는 거예요? 교부안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간 기준은 3개월이다. 2번 이 맞아요. 그러면 3개월 기억 안 되죠? 그럼 뭘 기억하면 돼요?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게 뭐예요? 6개월만 기억하면 되죠. 그럼 나머지는 3개월이다 라면 되겠죠. 자, 6개월짜리가 뭐였죠? 고용인. 제가 이게 다 기억하라고 한 게 여기에서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6개월짜리 뭐였었어요? 고용인, 결격사유, 2개월 해소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또 거짓 공개, 그 다음에 또 상대 등록소 사유가 업무정지라면 기준 6개월이다. 그 다음에 또 2회 이상 연속했을 때 6개월. 요 4개만이라도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몇 개월이다? 3개월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이 법 또는 이번 명령 위반 이거 있는데요. 이건 1개월인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아마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6개월짜리 4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뭐 된다? 3개월이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3개월짜리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뭐만 기억하면 6개월짜리만 기억, 6개월이 아니라면 뭐예요? 3개월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에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 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똑같죠? 가중할 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소 설치한 경우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소 설치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사유를 달달달달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까지 전체적으로 구분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부터 몇 년이 관간다 할 수 없다? 이거는 쉬우라 그랬죠? 예, 몇 년? 3년. 2년이 아니고요. 자, 행정형벌, 행정지소벌. 좀 쉬었다 하시죠?